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엑셀 동적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적 차트는요, 차트에 사용된 데이터에 값을 추가 또는 삭제할 때마다 변하는 차트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차트를 만들 때 차트에 사용된 데이터 범위를 offset 함수를 사용하여 동적 범위로 지정하면 간단하게 차트도 동적 차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표에 7월 10일자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때 연도는 생략해도 됩니다. 자, 7월 10일이라고 입력하고 여기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값을 추가하는 순간 계속 차트가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입력했더니 7월 10일자가 차트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위에 팀별 합계와 평균도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못 보셨나요? 다시 한번 더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차트가 아니라 위에 합계와 평균을 구해놓은 표에 집중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값을 입력하는 순간 A팀의 합계와 평균이 변경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집계표도 동적으로 변하는 집계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 파일을 가지고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블로그에 접속하면 현재 데이터 실습 파일과 그리고 완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그림과 글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트를 만들 때에는 이 차트에 사용되는 원본 범위를 지정하고 삽입 탭을 누른 다음 여기에서 원하는 종류의 차트를 선택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차트를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차트 디자인 탭, 데이터 그룹의 데이터 선택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차트에 사용된 차트 데이터 범위가 보이고요. 이 범위에 맞게 자동으로 범례와 그리고 가로축, 레이블이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 차트 데이터 범위가 동적 범위로 설정되면 차트가 동적 차트로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범위로는 동적 차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직접 범례 항목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그리고 가로축 레이블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각각 동적 범위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동적 범위 설정하는 방법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는 여기에 있는 일자 범위를 가로축 항목 레이블로 일자라는 이름으로 동적 범위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각각 범례, 즉 계열에 해당하는 이 A팀에서 D팀까지를 각각 이름을 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가 고정 범위가 아니고 동적 범위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름을 설정하기 위해 수식 탭을 누르고 이름 정의를 선택합니다. 물론 이름 관리자를 눌러서 그 안에서 새로 만들기 해서 이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름 정의. 새 이름이라는 대화상자가 실행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 상자가 수식을 만들기에는 좀 작죠. 이럴 때는 모서리에 지금처럼 양방향 화살표 모양이 되도록 두고 이름 상자의 크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일자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참조 대상에 equal 다음에 off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입력하고 수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먼저 offset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요, 기준 셀이 됩니다. 자, 기준 셀이 저는 여기 B3셀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수는 이 기준 셀에서 상대 번지, 그러면 기준 셀에서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의 위치에서 이름 범위를 설정할 거냐를 지정할 수 있는 인수인데요.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범위는 기준 셀이 이름을 지정할 시작 셀이죠. 상대 번지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 번지는요, 현재 선택한 셀이 영행 0번지가 됩니다. 즉, 영행 0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행이 바로 1행이거든요. 0행, 1행, 그리고 여기가
0열 번지죠. 그래서 일행 0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준 셀이 바로 이름을 지정할 시작 셀이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수는 0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인수가 일자가 추가될 때마다 이 일자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인수입니다. 그럼 카운터 함수 어떤 함수인지 알고 계시죠? 바로 범위의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입니다. 지금 이 B열의 개수를 셀 거거든요. 그러면 B열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B열 번호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다시 수식을 한번 확인해 보면 절대 참조 B열에서 B열까지 하게 되면 바로 B열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범위 안에 B열 범위 안에 개수가 지금 전체에 몇 개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죠. 그래서 카운터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값은 9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표의 아래쪽에 다른 데이터가 입력되면 안 됩니다. 처음에 궁금한 사항의 요약이 이 아래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쪽 데이터가 카운터 함수에 의해서 다 개수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표 아래쪽에는 어떤 데이터도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운터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값이 9라고 했죠. 그러면 즉 기준셀 시작 셀에서 이름을 정의할 셀에서 9행까지를 이름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옵셋 함수의 네 번째 인수가 이름을 지정할 이 높이, 즉 행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카운터는 행 개수를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름 범위가 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이 내용이 어렵죠. 하지만 멋진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 실습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수는 이름을 정의할 범위가 9행 1열이죠. 만약에 A팀까지 2열을 지정한다면 2라고 지정하는 거고요. 3열을 지정하고 싶다면 3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자 범위만 이름으로 지정할 거기 때문에 바로 1열이다 라고 다섯 번째 인수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완성된 수식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B3셀이 기준셀이죠. 그리고 따로 상대 번지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셀이 이름을 지정할 시작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운터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값이 9죠. 개수 세면 됩니다. 그리고 9행 마지막 인수가 1이죠. 1열을 이름으로 지정하라 라는 수식이 완성된 거죠. 확인을 누르고 다시 수식 탭의 이름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일자라는 이름 보이죠? 아래쪽에 참조 대상 입력칸에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시트상에 점선으로 이름 범위가 표시가 되죠. 범위가 제대로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팀에서 D팀까지 각각 이름을 또 정의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이름 A팀이라고 입력하고 참조 대상에 옵셋이라고 수식 입력하겠습니다. C3셀을 기준셀로 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0행, 0열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카운터 함수 이용해서 C열의 개수를 세는 거죠. 자, 이때 팀의 개수는 조금 달라집니다. C열의 개수를 세면 10개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기준셀, 즉 이름을 정의할 시작셀에서 10행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빈셀까지도 포함되어서 이름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수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카운터로 구한 값에서 빼기 1을 해줘야 합니다. 수식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카운터 함수로 구한 이 결과값 10에서 빼기 1을 하면 바로 9가 나와지겠죠. 이런 식으로 카운터 함수를 완성하고 그리고 빼기 1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다섯 번째 인수 1열까지를 A팀의 이름으로 동적 범위 설정하라 라고 이렇게 수식이 완성되었죠. A팀을 선택하고 참조 대상을 선택해 보면 어떤가요? A팀 범위도 정상으로 지정이 되었죠.
이제 같은 방법으로 B팀에서 D팀까지 설정을 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 수식 복사해서요. 새로 만들기 여기 B팀이라고 이름 지정하고 참조 대상에서 수식을 복사합니다. 뭐만 변경해주면 될까요? 여기 C열 대신에 D열, 그리고 여기도 D열에서 D열까지. 이때 방향키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마우스로 각각 클릭해서 이렇게 수식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이동하는 대로 셀 주소가 잡혀버리기 때문에 수식에 오류가 생깁니다. 바꾸는 방법 아시겠죠? 확인 누르고 마찬가지로 참조 대상에 클릭해보면 B팀도 범위가 정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자 그리고 A팀에서 D팀까지 이름 정의가 끝났죠. 닫기를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자, 이제 차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디자인 탭을 누른 다음 데이터 선택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 먼저 가로축 레이블의 편집 버튼을 누르고 자, 이때 축 레이블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요. 여기 equal이라고 입력하고 현재 시트 이름이 실수 파일로 되어 있죠. 시트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해 줘야 합니다. 제가 블로그에는 이 시트 이름이 동적 차트였어요. 그래서 그림에는 동적 차트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데이터에 맞는 시트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습 파일이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느낌표를 입력하면 엑셀에서는 실습 파일 시트에 라는 뜻인 거예요. 만약에 시트 이름이 동적 차트라고 한다면 동적 차트 느낌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름 일자라고 지정했었죠. 이렇게 일자라고 입력해 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확인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A팀을 선택하고요. 기존에 있던 거죠. 기존 고정 범위를 동적 범위로 변경해 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편집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A팀에서 D팀까지를 편집해 나가면 됩니다. 편집 버튼을 누르고요. 시트명이 자동으로 지정되었죠? 하지만 여기는 고정 범위입니다. 그래서 실습 파일 느낌표 뒤의 내용을 고정 범위를 지우고 여기에 A팀이라고 동적 범위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죠. 실습 파일 시트에 A팀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자, 확인 누르고요. 같은 방법으로 수정해주면 됩니다. 실습 파일 고정 범위 지우고 B팀 그리고 확인. C팀도 마찬가지죠. 선택하고 실습 파일 시트에 C팀. 어렵지 않죠? D팀 마찬가지로 실습 파일 시트에 D팀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이제 제대로 차트가 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10일 그리고 28, 25 차트 변하는 거 확인되죠? 이렇게 26, 30 그랬더니 7월 10일자가 차트에 반영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쪽 합계와 평균 부분도 마찬가지죠. 기존 수식을 수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고정 범위가 아니라 동적 범위 A팀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 B팀이라고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A팀이라고 입력하고 수정을 해주면 자, 마저 수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표에 집중을 해보세요. 7월 11일, 25, 그리고 26 합계와 평균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30, 그리고 35 자, 지금처럼 합계와 평균도 변했고 7월 11일자 데이터가 이 차트에 반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아주 멋진 동적 차트가 완성되었죠? 이전에 작성한 동적 범위 강좌도 제가 이쪽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VLOOKUP 함수와 옵셋 함수를 이용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것도 한번 강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강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